왜 저 사람에게는 유독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나와 비슷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가 찾아가고,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왜일까요? 그것은 복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맹목적으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 또한 머물기 좋은 그릇을 찾아 흘러들어갑니다. 일부, 복은 그릇을 알아본다. 우리는 흔히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이다. 여기서 준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행운의 비가 쏟아져도 내 손에 든 그릇이 종이컵처럼 작고 찢어져 있다면 그 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이컵은 흠뻑 젖어 찢어지고 행운의 비는 흙탕물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복의 그릇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일상의 습관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스펙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마을에 똑같이 가난한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매일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가물어서야 신은 날 버렸어. 이놈의 농사 대충 짓다가 안 되면 떠나버릴 테다. 그는 밭에 돌멩이를 대충 골라내고 김도 설렁설렁 맸습니다. 반면 다른 농부는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은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다. 언젠가 단비가 내릴 때 내 밭은 모든 물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깊게 땅을 갈고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껏 뽑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기다리던 비가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망하던 농부의 밭은 흙이 쓸려 내려가고 얼마 안 되는 작물마저 뽑혀나갔지만 묵묵히 밭을 갈던 농부의 밭은 내린 비를 온전히 머금어 다음 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복은 바로 이 비와 같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온전히 담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오롯이 그릇을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단단하고 깊은 그릇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특징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가시가 아닌 온기를 담는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없으신가요? 특별히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따르고 도와주려는 사람.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말에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내가 뱉은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내 뇌에 각인되고 내 주변의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원망 섞인 말을 입에 담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왜일까요? 가시 돋친 말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이건 해봤자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이런 말들은 내뱉는 순간 나의 잠재의식에 나는 무력하다. 세상은 부정적인 곳이다. 타인은 비난의 대상이다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기운과 사람이 다가올리 만무합니다. 반면 복을 담는 그릇이 큰 사람들은 언어의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찾아 칭찬하고 비난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분명 잘 해낼 거예요. 와 같은 따뜻한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의 내면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주변을 좋은 기운으로 채워 결국 나에게 복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나요? 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시가 되었나요? 아니면 따스한 온기가 되었나요? 복은 따뜻한 말이 오가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보통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복의 그릇이 큰 사람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에 감사하며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과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불평과 원망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복의 그릇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정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함의 상태로 채웁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결핍이 아닌 풍요를 향해 있습니다. 이 풍요의 주파수가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이 더 늘어납니다.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이 더 늘어납니다. 감사는 가진 것에 집중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내면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더 큰 복을 자연스럽게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복은 결핍을 느끼며 조급하게 갈구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찾아와 머무릅니다. 셋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쌓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거창한 기부나 봉사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마음, 다른 사람이 곤란하지 않도록 사용한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습관,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출입문을 잠시 잡아주는 작은 배려,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 대신 따뜻한 응원의 글을 남기는 용기. 이처럼 아주 사소하지만 나의 양심과 타인을 향한 존중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이 바로 선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 친절한 것은 관계술일 수 있지만 보지 않을 때도 한결같은 것은 진짜 인품입니다. 그리고 복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쌓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적어도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내면에 단단한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바로 선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런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으로 좋은 기회와 귀인들이 모여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쌓은 작은 선행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적 예금처럼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놀라운 이자가 붙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며 복이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지금 여기에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 발목을 잡혀 현재를 낭비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상처만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과거에 사는 사람의 그릇에는 이미 후회라는 찌꺼기가 가득 차 있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나중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물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현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큰 사람은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미련을 두지 않고 미래는 계획하되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오롯이 현재에 집중시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가?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의 밀도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안정감과 함께 주변에 신뢰를 줍니다. 과거의 상처는 흘려보내고 미래의 불안은 내려놓으세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비켜 흘러가듯 우리 삶의 어려움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텅 비어 있고 깨끗하게 지금으로 채워진 그릇에야말로 하늘이 주는 귀한 복이 소복이 담길 수 있는 법입니다. 3부, 당신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위에서 알아본 이 네 가지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선행으로 이어지며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를 현재에 단단히 발 딛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담을 나의 그릇을 단단하고 깊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게 흘러들어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식적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해보고 길을 가다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잠시 눈을 감고 나의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그릇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좋은 인연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복을 담을 당신의 그릇을 정성껏 준비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음연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의 연결을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삶이 늘 풍요와 감사로 가득하기를 마음연히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